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 도봉동 반지하 주택의 기묘한 여자. 어릴 때 내가 본 게 꿈이라고 생각만 했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집이 가난해서 도봉동 반지하에서 살았을 때 일이야. 방은 큰 방과 작은 방 두 개였고 큰 방에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커튼을 항상 쳐놔서 열어볼 일은 없었어. 작은 방은 삼촌이 썼었는데 방이 무지 좁았고 TV 하나를 겨우 놓을 정도였지. 작은 방 TV 위에 창문이 있었고 커튼은 없었어. 참고로 작은 방 창문은 반투명 창문이었고 밖에 있는 물체의 형태만 구분할 수 있는 창문이었지. 내 기억에 여기서 살 때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가 눌렸었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검은 물체가 항상 잘 때마다 있었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주위에 엄마도 없었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물론 이걸 갖고 귀신 봤단 얘기는 절대 아니야. 이후로 결정적으로 귀신을 보게 된 사건이 있는데 새벽에 엄마는 일 가시고 삼촌이랑 나랑 집에 있을 때 술이랑 과자를 사러 밖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 골목이다 보니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었고 아마 새벽에 여는 마트가 한 곳밖에 없다고 삼촌이랑 손잡고 거기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 먹거리랑 술을 사고 삼촌이랑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 삼촌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엄청 놀란 나머지 삼촌 보고 보채서 얼른 집에 갔었지. 그리고 집에서 귀신을 보게 되었는데 거실에서 큰 방으로 쟁반에 과자를 담고 가져가는데 우연히 작은 방 창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쿵쿵 하면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멈추고 쳐다봤지. 근데 창문에 누가 서 있었어.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처녀 귀신의 모습이었고 상체가 보였지. 옷은 하얀색이었고 얼굴 쪽은 살색이었지. 머리는 긴 머리였고 손으로 두드리는 모습은 없었어. 단지 열어달라는 식으로 문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반지하의 창문이다 보니 밖에선 당연히 창문이 밑바닥에 있을 텐데 상처만 보였고 엎드린다 해도 하수구가 있어서 무지 더러운 곳이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새벽에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때 나는 무지 충격받은 나머지 쟁반을 내팽겨치고 삼촌한테 가서 작은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허둥지둥 불렀어. 왠지 모르지만 그때 귀신이라고 말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삼촌이랑 같이 다시 작은 방에 가니까 창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튼 그날 너무 놀래서 큰 방에 삼촌 있을 때 잤었어. 그리고 이후로 얼마 안 있다가 이사를 갔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귀신을 볼 수가 없었지. 당연히 이때까진 나도 개꿈인 줄 알고 점점 이 귀신도 잊혀져 갔어. 기억만 할 뿐 꿈인지 진짜인지 긴가민가 했어. 근데 최근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엄마가 빨래 정리하실 때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때 엄마가 삼촌이 귀신을 봤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당연히 위에 내가 봤던 얘기는 삼촌에게도 엄마에게도 한 적이 없었어. 당시 일도 삼촌한테 작은 방에 누가 있다고만 했지. 난질에 겁만 먹고 바로 졌어. 엄마가 나한테 삼촌이 봤다고 해준 얘기는 대략 이런 거야. 삼촌이 창문을 열어두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위에 누군가 기척이 느껴졌고 시선은 TV를 향하고 있지만 창문에 뭐가 있는지 보였는데 여자 같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술 처먹고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따졌었다고 했지. 근데 삼촌은 그때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고 계속 TV 보는 척 했다고 했어.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게 바로 느껴졌다고 해. 얼마 안 있어서 사라졌고 삼촌은 그 뒤로 창문에 청테이프를 잔뜩 붙여놓고 집에 안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 난 이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지. 그리고 엄마가 내가 어릴 때 기가 허했는지 아침마다 일을 다녀오면 침대가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잤었다고 했어. 병원을 다니고 한의원을 다녀도 나아질 기색이 없었는데 이사 가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 이젠 가위 눌리던 것도 설명이 돼버리니까
도저히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지. 난 엄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 얘기도 해주니까 엄마도 엄청 놀랐어. 아무튼 그 이후로 귀신은 다시는 본 적이 없어. 두 번째 이야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자. 제가 살던 아파트 뒷베란다로 밖을 바라보면 청솔이라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건물 앞은 자갈 같은 걸로 깔려 있었고요. 여기서 안 좋았던 건 그 청솔이란 가게의 사장님이 부인을 폭행하는 것이었죠.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 놓았었으니까요.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시 즈음 같았어요. TV에서 영화가 나오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저랑 제 동생은 자동 반사적으로 뒷베란다에 매달려서 청솔이라는 그 가게를 보면 사장님 차의 바퀴에 손을 올려놓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희 하늘 아파트를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자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뒤에서 남자가 다가와 그 여자분을 가게로 끌고 들어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죠. 저랑 동생은 엄마한테 저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 모른 척하라고 항상 그러셨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밤이면 밤마다 그 여자분이 맞고 도망가고 잡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정말 날마다 그래서 저희한테조차도 그냥 일상이 되어갈 때 일이 하나 터진 겁니다. 등교 준비를 하고 교복을 입고 1층으로 내려와 학교 쪽으로 가는데 청솔 앞에 경찰차 여러 대랑 구급차도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용감한 사람이 신고했구나. 그 여자분 살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등교를 했죠.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여자분을 때려 죽이고 목을 매달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놀래진 않았어요. 단지 여자분이 불쌍할 뿐. 신고했으면 살았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날은 정말 싱숭생숭하더군요. 그렇게 밤이 오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와 제 동생은 뒷베란다로 가서 창밖을 살폈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순간 이 여자가 아침에 죽었다는 생각도 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엄마도 들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를 베란다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각자 방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정말 심하게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무섭다기보단 이건 뭐지? 라는 생각만 했죠. 그리고 다음날 등교했을 때 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소리 들었어였더군요. 저희만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죽은 후 들린 소리는 약간 원망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저만 그런 걸지 몰라도 그렇게 며칠 동안 밤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었고 다른 건물이 생긴 후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신고해달라 살려달라 외침에도 침묵을 했던 저희 가족. 그리고 아파트 전체에 원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만 했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왜 그 여자분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